해리포터 시리즈에는 어린아이보다 작은 키에 비쩍 마른 체형, 그리고 박쥐의 날개를 떠올리게 하는 커다란 귀를 가진 종족이 있습니다. 어디든 순식간에 이동할 수도 있고 강력한 마법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마법 세계에서는 마법사들의 하인으로 살면서 고된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고함을 치기도 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도 항상 주눅 들어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친구들인데요. 오늘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마스코트 집요정들에 대해 떠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엘프라고 하면 이런 캐릭터나 이런 캐릭터를 떠올리죠. 하지만 앞에 하우스라는 단어를 붙이면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집요정이라는 단어가 완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엘프와는 조금 다르죠. 집요정의 모티브로 추정되는 건 스코틀랜드 민담에 나오는 브라우니라는 요정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간식이 아닙니다. 얘도 아니고요. 브라우니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고 헛간 같은 곳에 살면서 밤이 되면 몰래 청소를 해놓거나 집안일을 대신 해놓기도 하고 가끔은 장난을 치느라 집안을 어지럽히기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브라우니는 다른 보상을 바라지는 않았고 빵이나 우유 같은 걸 좋아해서 함께 사는 인간들은 브라우니를 위한 음식들을 난로 옆에 두곤 했고, 브라우니는 인간들이 보지 않을 때 이걸 먹었다고 합니다. 브라우니는 인간들이 자신이 일하는 것을 관찰하거나 자신을 비우는 것에 대해 불쾌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때문에 브라우니에게 선물이 아닌 일에 대한 보상을 주려고 한다면 브라우니는 사라져버리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보통 브라우니는 어디선가 주운 것으로 생각되는 허름한 넉마를 걸치고 있었는데, 이를 불쌍하게 여겨 새로운 옷을 준다면 자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떠나버린다고도 하죠. 또한 인간들이 브라우니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실망하게 만든다면 집안을 온통 헤집어 놓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더욱 극단적으로 브라우니를 분노하게 만든다면 보가트라는 어둠의 생물로 변해서 인간을 괴롭히고 다녔다고도 합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도 이 내용들이 적절하게 녹아있는 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집요정들이 브라우니와 가장 크게 다르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들에 대한 대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법세계 전반에서는 집요정들을 하인이라 부르고 노예처럼 대우했습니다. 특히 마법세계를 대표하는 순수혈통 가문 출신들은 더욱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하지만 머글들과 함께 살던 해리나 머글 태생인 헤르미온느는 이러한 집요정들의 대우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의 대우가 바뀌어야 함을 언급했지만 일반적인 마법세계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헤르미온느나 해리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처럼 취급당했습니다. 해그리드 또한 집요정들은 남에게 봉사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종족이고, 그들을 강제로 해방시키려고 하는 행동들은 집요정들의 기쁨을 뺏는 행동이라고 헤르미온느에게 말해주기까지 했죠. 집요정들은 아무리 불만스러운 주인이라 하더라도 충성을 다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신을 아무리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도 주인을 욕하거나 명령을 어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집요정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단 한 가지, 주인에게 옷을 선물 받았을 때 뿐입니다. 집요정들은 보통 깔끔하게 제작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베갯닛이나 테이블보 같은 버려진 천조각을 몸에 걸치고 다녔는데, 브라우니 이야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주인이 집요정에게 옷을 준다는 것의 의미는 이제 더 이상 너의 도움이 필요 없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지도 모르죠. 해리포터 시리즈에는 다양한 집요정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소설에서는 더욱 많이 등장하죠. 먼저 제가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3명의 집요정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공짜 요정 도비입니다. 도비는 말포이 가문의 충성스러운 집요정입니다. 말포이 가문은 아시다시피 순혈 마법사 우월주의에 심취해 있는 가문이죠. 순수혈통 마법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이들을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하곤 했습니다. 가문의 하인인 집요정에게는 두말할 것 없이 심한 대우를 했는데, 특히 말포이 가족들은 도비에게는 실수를 할 때마다 머리를 벽에 쳐박게 하거나 다리미로 손을 지지게 하는 등 자학행위를 명령했습니다. 도비는 이러한 습관이 몸에 배면서 실수를 할 때마다 자학행위를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도비가 처음 등장했던 것은
해리가 2학년이 되어 호그와트로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방학 동안 편지 한 통 보내지 않는 친구들에게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던 순간이었죠. 순수혈통 우월주의자를 넘어서서 다른 모든 종족들을 노예로 부리고 지배하려고 했던 볼드모트를 물리친 것으로 알려진 전설적인 인물 해리포터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사고들을 치고 다니기도 했는데 아마 도움이 되었겠죠. 자세한 건 영화 비밀의 방을 봅시다. 블랙 가문의 집 요정 크리처는 도비와 비교한다면 성격이 엄청나게 까탈스러운 편입니다. 블랙 가문의 가택에는 지금까지 블랙 가문에 충성을 했던 집 요정들의 머리가 벽에 박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는 크리처의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끔찍하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크리처는 오히려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자신도 블랙 가문의 벽에 걸리는 게 꿈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해리가 블랙 가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크리처의 꿈이 이뤄질 확률은 없을 것 같네요. 블랙 가문과 크리처가 관련된 이야기 중에는 슬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이전에 다루었던 블랙 가문 영상에서 떠들었으니까요. 영상을 아직 안 보셨다면 보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흥미롭다고 말했던 집요정은 총 3명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집요정은 누구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이 집요정은 영화에는 나오지 않고 소설에서만 언급되었지만 덤블도우 교장의 펜시브를 통해 처음 등장합니다. 이 집요정의 이름은 호키이고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주인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인이 아무리 형편없는 인물이더라도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알려진 집요정이 주인을 살해했다? 뭔가 이상하죠? 사실 이 뒤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볼드모트 톰 리들과 호크룩스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호키가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헵지바 스미스는 호그와트의 창립자인 헬가 후플푸프의 후손이자 매우 부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취미 중 하나는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물건들을 수집하는 것이었는데 그녀의 수집품 중에는 살라자르 슬리데린의 로켓도 있었습니다. 이 로켓의 원래 주인은 슬리데린의 직계 후손이자 볼드모트의 어머니 메로프 곤트였는데요. 곤트 가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이상한 자손들이 다수 생겨남과 동시에 재산의 탕진으로 인해 가문이 몰락한 상태였습니다. 생계조차 어려웠던 메로프 곤트는 가문에 물려져 내려오던 슬리데린의 로켓을 녹터넬리에 있는 상점 보긴 앤 버크에 헐값에 판매하게 되었는데 마침 골동품을 수집하던 헵지바 스미스는 이 로켓을 발견했고 헵지바는 충분한 비용을 지불할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구매하고 수집품에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슬리데린의 로켓은 볼드모트가 소유했던 적이 있고 또한 그의 호크룩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볼드모트는 이 로켓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볼드모트, 톰 마볼로 리들은 호그와트를 졸업한 후에 보긴 앤 버크 상점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단골이었던 헵지바 스미스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어머니가 예전에 슬리데린의 로켓을 팔았던 것 그리고 그 로켓을 헵지바 스미스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언변과 잘생긴 외모로 헵지바와 상당히 친해진 톰이 하루는 헵지바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수집품 2가지를 톰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살라자르 슬리데린의 로켓과 헬가 후플푸프의 컵이었습니다. 톰은 헵지바를 살해하고 2가지 보물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또한 헵지바의 집을 관리하던 호키라는 집요정은 매우 늙었고 건망증이 심했기 때문에 톰이 저질렀던 모든 범죄를 뒤집어 씌우기에 매우 적절했습니다. 톰은 호키의 기억을 마법으로 조작해서 호키가 실수로 헵지바의 코코아에 설탕이 아닌 독을 넣었다고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법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집요정들은 절대로 주인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단순히 늙은 집요정의 실수로 인한 사건으로 여겨졌다고 하죠.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 3명의 집요정들은 호크룩스를 둘러싼 사건들과 상당 부분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호키는 후플푸프의 컵과 슬리데린의 로켓으로 인해 주인을 잃었고 크리처 역시 슬리데린의 로켓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존경하는 주인을 잃었으며 도비는 톰 리들의 일기장과 관련된 일들로 주인을 잃고 공짜 요정이 될 수 있었죠. 신기하죠? 다음, 영화에는 나오지 않고 소설에서 나왔던 또 다른 집요정들도 알아봐야겠죠? 대표적으로 영화에서는 가볍게 편집당해버린 크라우치 가문의 집요정 윙키가 있습니다. 윙키는 조상 대대로 순혈 가문인 크라우치 가문에서 일해왔는데 특히 바티 크라우치와 바티 크라우치 주니어에게 충성을 다했다고 하죠.
영화에서 바티 크라우치 주니어가 퀴디치 월드컵 경기장에서 쏘아 올렸던 죽음을 먹는 자들의 표식을 기억하시죠? 소설에서는 윙키가 이것을 쏘아 올린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현장에서 마법부 직원들에게 체포되었는데 그곳에는 바티 크라우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쪽 말이죠. 영화의 내용과는 다르게 바티 크라우치는 숨어있던 아들을 찾아냈고 마법부 사람들 모르게 집으로 데려간 후에 아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윙키에게 치마를 건네주며 해고시켜버렸습니다. 여기서 윙키는 도비와는 반응이 조금 달랐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기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조상들을 부끄럽게 만든 무능한 집요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우울증 증세를 보이며 매일매일 버터비어를 마시곤 했다고 하죠. 집요정이라는 종족이 원래 그런 것인지 예전부터 마법사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오다 보니 그렇게 변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집요정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크리처나 도비의 경우처럼 주인과의 성향이 잘 맞지 않으면 거부 반응을 보이는 집요정도 있지만 크리처는 해리에게 감동을 느낀 후부터는 기쁜 마음으로 해리를 도와주기도 했죠. 또한 도비나 윙키처럼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허탈감을 느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집요정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집요정들을 도와주었던 대인배가 있었는데 바로 호그와트의 교장인 알버스 덤블도어입니다. 호그와트의 학생들을 만족시키는 대연회 장에서 이루어지는 만찬회를 기억하시죠? 이 음식들을 누가 만들까요? 학생들이 가져오는 수많은 짐들은 누가 기숙사로 옮겨줄까요? 호그와트에는 커다란 주방이 존재하고 이 주방에는 적어도 100명이 넘는 집요정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호그와트의 집요정들은 호그와트의 문양이 그려져 있는 티타워를 몸에 걸치고 있는데 학생들의 식사 준비와 함께 각 기숙사를 포함한 학교 곳곳의 청소 등 다양한 일들을 척척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호그와트 교장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덤블도어 교장은 집요정들을 굉장히 잘 대우해주는 편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도비와 윙키가 방황하고 있을 때 그들을 호그와트의 집요정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은 물론 도비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10갈래온과 하루 휴식을 조건으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비는 여기서 좋아하기는커녕 몸까지 떨어가며 거절했고 결국 일주일에 1갈래온, 한 달에 한 번 휴식,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면 마음껏 덤블도어에 험담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합의를 봤다고 하죠. 집요정들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있는 편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집요정들은 보상을 받고 일을 하는 도비를 괴짜라고 부르기도 할 정도입니다. 오히려 머글태생 마법사인 헤르미온느가 집요정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다녔는데 특히 집요정 복지 증진 협회, 줄여서 스피우라는 모임을 만들기도 했죠. 회원은 본인뿐이었지만 나중에 해리와 론도 반강제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호그와트의 식사를 두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집요정들이 이를 만들었다며 한동안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고 호그와트의 집요정들을 강제로 해방시키기 위해 모자나 양말 같은 것을 기숙사 곳곳에 숨겨두고 우연히 짖게끔 한 적도 있는데 집요정들은 이를 자신들을 모욕하는 행동으로 인식하고 불쾌하게 느끼기도 해서 집요정들이 그리핀도르 휴게실을 청소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이 모든 걸 뒤처리하고 다녔기 때문에 도비의 몸에는 헤르미온느가 숨겨뒀던 온갖 옷들이 걸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다른 집요정들도 그렇겠지만 도비가 보여줬던 모습들을 보면 손가락을 튕기는 것만으로도 마법을 사용하거나 저주를 사용하려는 마법사를 슝 하고 날려버리기도 하고 손쉽게 지팡이도 뺏어버리는 등 집요정들은 상당한 마법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볼드모트가 이끄는 어둠의 세력들과 있었던 호그와트 전쟁에서도 크리처를 중심으로 집요정들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생각하는 이타적인 성격에 절대로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 충성심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든 작은 집요정을 건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주 되는 거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사랑입니다.